혹시 어제도 저녁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니 얼굴이 붓고 다리도 무거우셨고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 닥터 김영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어르신들의 영양과 질병을 연구해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솔직히 제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74세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혈관이 3곳이나 막혀 있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환자분이 바로 제가 3년 전부터 건강 상담을 해드렸던 인천의 박순자 할머니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던 분인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할머니 가족들과 자세히 얘기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 드시던 음식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그 음식들이 할머니의 혈관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조사해 본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3%가 이런 치명적인 음식을 매일 드시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집 냉장고에서 당장 치워야 할 6가지 치명적인 음식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손상된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비밀도 공개해 드릴 겸 반대로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내일 아침에도 모르고 그 독을 드시게 되고 박순자 할머니처럼 3년 안에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생명 정보니까요.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 음식이 독이라니 그럼 뭘 먹고 살라고?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닙니다. 독이 되는 음식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독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60세 이전에는 괜찮던 음식이 갑자기 독이 될까요? 우리 몸은 60세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몸이 되거든요. 간의 해독 능력은 30% 떨어지고 신장의 노폐물 처리 능력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혈관 벽은 얇아지면서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젊을 때는 독성 물질이 들어와도 빨리 걸러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에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막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음식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바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게 왜?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공육이 왜 치명적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 겸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8세 이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햄 2조각을 구워서 계란 후라이와 함께 드셨습니다. 30년 넘게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죠. 이게 내 유일한 즐거움이야. 햄 굽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데? 하시면서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나고 다리가 자주 붓고 피로감이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안 됐습니다. 혈관 곳곳에 염증이 생겨 있었고요. 원인이 뭘까요? 가공육에는 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뀝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이걸 해독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독성 물질들이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이프 안에 녹이 쓰는 것처럼 혈관 안쪽이 거칠어지면서 기름때가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철수 할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6세 최영희 할머니는 햄뿐만 아니라 소시지, 베이컨까지 가공육을 하루에 3번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요. 할머니는 작년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 드셨길래 이렇게 혈관이 망가졌냐고 하시더래요. 그럼 가공육을 아예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가공육은 일주일에 2번을 절대 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에 50g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가공육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를 함께 드세요.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이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셋째, 가공육 드신 후 2시간 이내에 물을 3컵 이상 마셔주세요. 독성 물질을 희석시켜서 빨리 배출시키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무첨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더 무서운 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음식 조합은 여러분이 절대 상상 못하실 것입니다. 바로 흰밥과 국물 요리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밥에 국이 왜 문제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는데 하실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나트륨과 탄수화물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무서운 화학 반응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9세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한식만 드셨습니다. 아침엔 된장찌개에 밥, 점심엔 김치찌개에 밥, 저녁엔 미역국에 밥. 정말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동맥의 석회화가 심하게 진행돼서 혈관 나이가 95세라고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6세나 많았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흰 밥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기에 국물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관 벽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 부위에 칼슘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에 딱지가 않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칼슘 덩어리들이 점점 커져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81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국물을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국물까지 다 드셨죠? 국물에 영양이 다 있다고 생각하셔서요. 할아버지는 지난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뇌혈관 2곳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큰 후유증은 없으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혈관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시더래요. 그럼 밥에 국 먹는 걸 아예 그만둬야 하나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흰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혈관에 주는 충격이 훨씬 적습니다. 둘째, 국물을
다 마시지 마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국 대신 맑은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드셔보세요. 나트륨 없이도 충분히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넷째, 식사 전에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남았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음식은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단팥빵에 버터 발라서 드시거나 호떡에 견과류 넣어서 드시거나 찰떡에 파탄금 듬뿍 넣어서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이게 뭐가 문제야? 조금밖에 안 먹는데? 하실 분들 많으시죠?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7세 정현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오후 간식으로 단팥빵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버터를 듬뿍 발라서 드시는 걸 즐기셨죠. 하루 한 개씩만 먹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라도 안 먹으면 입맛이 없어 하시면서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후에 몸이 나른해지고 가끔 어지러우셨대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이 400을 넘어갔습니다. 정상 수치의 3배였죠. 당화혈색소도 7.2로 나왔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설탕과 밀가루가 만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여기에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까지 더해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몸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지방도 더 많이 쌓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중성지방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서 혈전 위험도 높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83세 이봉길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마다 찰떡 2개씩 드셨거든요. 찰떡에 파탄금, 견과류까지 듬뿍 넣어서요. 이게 내 하루의 유일한 낙이야. 이것도 못 먹으면 뭘 먹고 살라고 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발가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단 것은 아예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지 마세요. 시간 차이를 두고 드세요. 둘째, 단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과 함께 드세요. 사과, 배, 당근 같은 것들이요. 셋째, 단 음식은 식사 후 2시간 이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넷째, 양을 줄이세요. 한 입, 두 입만 맛보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과였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식습관은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밤 9시 이후에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야식이라고 해봤자 라면 한 개, 김치찌개 한 그릇인데 뭐가 문제야? 하실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80세 조영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녁 7시에 식사하고 밤 10시쯤 되면 출출해서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뭔가 따뜻한 걸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면서
30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 있었죠. 심장 검사를 해보니 좌심실이 정상보다 30% 이상 커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과로해서 비대해진 것이었습니다. 왜 밤에 먹는 음식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낮 시간에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고 인슐린 분비도 불규칙해집니다. 이때 음식을 드시면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잠들 때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끈끈해진 혈액이 혈관을 막을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새벽 3시에서 6시가 심근경색,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75세 김순덕 할머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죽을 끓여 드셨거든요. 죽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심장 혈관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야식 때문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더래요. 그럼 밤에는 아무것도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끝내세요.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6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정말 배고프시다면 따뜻한 우유 반 잔이나 바나나 3분의 1개 정도만 드세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셋째,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셔보세요. 속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실 것입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가볍게 발목 돌리기나 다리 마사지를 해주세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관 막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인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술과 함께 드시는 모든 음식입니다. 소주 한 잔에 삼겹살 한 점이 뭐가 문제야? 친구들과 만나서 막걸리 한 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인데 하실 분들 많으시죠? 제주도에 사시는 78세 현태봉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일주일에 2번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를 드셨습니다. 소주 2병 정도에 삼겹살, 계란말이 그런 걸 드셨죠.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야. 이것도 못하면 뭘 하며 살라고 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복부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췌장이 자기 자신을 소화시키는 무서운 병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3주간의 치료 끝에 회복하셨지만 이제는 평생 술을 끊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술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20대 때의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몸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압을 급격히 올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름진 안주와 함께 드시면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4세 배정옥 할머니는 막걸리를 좋아하셨습니다. 막걸리는 몸에 좋다고 해서 거의 매일 저녁에 막걸리 한 잔씩 드셨죠. 안주로는 전이나 부침개를 드셨고요. 할머니는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200 이상 올라가면서 뇌혈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매일 마신 술이 혈관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술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60세 이후에는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2번을 절대 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에 소주 한 잔, 맥주 200ml를 넘지 마세요. 둘째, 술 마시기 전에 반드시 우유 한 잔을 마세요. 위벽을 보호하고 알코올 흡수를 늦춰줍니다. 셋째, 기름진 안주는 절대 피하세요. 대신 두부김치, 오이무침 같은 채소 안주를 드세요. 넷째, 술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금주하세요. 간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과일을 식후 바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과일이 왜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은 거 아냐?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일 자체는 좋습니다. 문제는 언제 드시느냐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82세 윤복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 끼니마다 식후에 과일을 드셨습니다. 사과, 배, 바나나, 포도, 계절 과일을 빠짐없이 드셨죠. 과일을 많이 먹어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루에 과일을 4개에서 5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후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고 설사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체중이 계속 늘어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이 450, 당화혈색소가 8.1이 나왔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것이죠. 왜 몸에 좋은 과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그런데 식후에 과일을 드시면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당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과당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중성지방 형태로 나가서 혈관을 막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7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시면서도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매일 과일을 많이 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당뇨성 족부궤양으로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과일의 과당이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과일은 식사 2시간 후나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절대 식후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하루에 과일 2개를 넘지 마세요. 사과 반개, 배 3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과일 주스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과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넷째, 당뇨가 있으시면 과일보다는 채소를 드세요. 당근, 오이, 토마토가 과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치명적인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게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회복 사례들을 들어보시면 희망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이제 뭘 먹고 살라고 하는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치명적인 음식들을 끊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세 이술래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심각한 상태셨습니다. 혈압이 190, 당뇨 수치가 250, 중성지방이 400을 넘나드셨거든요. 매일 혈압약 3개, 당뇨약 2개를 드셨는데도 전혀 조절이 안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상태로는 1년도 버티기 어렵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용기를 내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치명적인 음식을 모두 끊으셨거든요. 가공육은 아예 끊고 밥과 국물 대신 현미밥에 나물 반찬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단 음식도 끊고 밤 9시 이후엔 물 한 모금도 안 드셨습니다. 술은 당연히 끊으셨고 과일도 오전에만 조금씩 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 검사에서 혈압이 120으로 당뇨 수치가 110으로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중성지방도 150까지 떨어졌고요. 약도 혈압약 1개만 드시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고 놀라셨다고 해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7세 박영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3개나 넣으셨던 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평생 조심하며 사세요.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절망적이셨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저희가 권한 대로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거든요. 2년 후 심장 검사 결과 새로운 측부순환이 생겨서 막혔던 혈관 기능이 80% 이상 회복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도 하시고 텃밭도 가꾸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특히 혈관은 다른 조직보다 재생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독성 음식을 끊고 올바른 음식을 드시면 3개월 안에 혈관 내벽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면 혈관 염증이 확실히 줄어들고요. 1년이면 새로운 혈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85세에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럼 이제 치명적인 음식들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지 알려드릴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고 새로운 혈관까지 만들어주는 기적의 음식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황화합물이 혈관 벽에 붙은 콜레스테롤을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매일 생마늘 2쪽씩 드신 분들의 혈관 나이가 평균 8년 젊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양파 2분의 1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양파차로 우려서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을 맑게 만들고 혈관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심근경색 위험이 5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호두 3개, 아몬드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이 항산화 성분이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은 꼭 드세요. 집에서 간단하게 혈관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목 혈관 확인법입니다. 손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혈관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거나 딱딱하다면 동맥경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발목 부종 체크입니다. 저녁에 발목을 손가락으로 5초간 눌러보세요. 자국이 남으면서 쉽게 사라지지 않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단 오르기 테스트입니다. 2층까지 평상시 속도로 올라가 보세요.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심혈관의 적신호입니다. 네 번째, 기억력 체크입니다. 요즘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면 뇌혈관 순환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몸이 놀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이번 달엔 가공육을 끊고 다음 달엔 야식을 끊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리고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미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단 변경 전에 꼭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70세, 80세에도 몸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나도 오늘부터 혈관 건강 챙기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60세 이상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니까요. 다음에는 약 먹다가 빨리 죽습니다. 라는 더욱 충격적인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